투자가 안 되면 서동구의 투코스. 안녕하세요. 서동구의 투코스 진행의 김도원. 안녕하세요. 서동구입니다. 네, 자 오늘 삼성전자는 이제 8만 전자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전지주들은 또 리튬주를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나왔고 제약바이오주들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또 배당락일인데도 잘 마무리가 되면서 연말까지 시장 분위기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하루 남았는데요. 네. 이제는 내일 하루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4년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증폭되는 그런 어떠한 구간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들 한 해 내내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네. 처음이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또 마무리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내일도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 잘 이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잠시 후에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또 1월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는 시장 또 많이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게 또 전망을 해보고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는 공략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이 바로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바로 지난주에 1차 목표가 2만 원을 딱 스마트하게 달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재공략 자리도 알려드렸고요. 오늘 다시 2만 1,000원 이상까지 올라가면서 꾸준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라이더 쪽에 아주 특화돼 있고 기술력이 있는 대표적인 종목으로서 이 종목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점검을 하면서 정확하게 1차 목표가 2만 원을 찍고 밀렸었어요. 네. 동요하지 마시고 오히려 신규 공략하실 분들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18,000원 내외 자리를 중심으로 재공략 가능했다. 오늘 또다시 고점을 돌파하는 이러한 모습들. 2차 목표가에는 미흡했지만은 과연 또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 자율주행 관련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들 잘 연출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또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잠시 후에 또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공략주 한 종목을 딱 제시만 해드리고 끝이 아니라 다음 또 공략해볼 자리, 내가 이번에는 놓쳤지만 다음에는 어디서도 살펴봐야 할지 이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AS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올해 또 연말까지 그리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또 많은 노하우들 가져가 보시면 좋겠고요. 자, 노하우를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또 강의 시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소장님의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강의 시간 다음에는 종목 상담 시간이 이어집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QR코드 스캔을 하시거나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들 그리고 매직 솔루션 이용권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서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동구의 투코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내년에는 어떻게 전망을 세워보고 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도 종목 상담 시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입장하셔서 더 많은 내용들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 스캔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 함께 입력해 주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전송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QR코드 보이시죠? 들어오실 때 참여코드가 4509이기 때문에 이 숫자 4자리 입력하셔서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이제 코스피가 2,610선 위로 또 올라왔고요. 환율은 계속해서 1,300원 아래에서 또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단 하루 남은 시장 오늘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진짜로 쉽게 기세를 꺾을 수 있는 어떤 요인들, 뭐 악재성 재료, 물론 뭐 홍해 문제라든가 흑해죠.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좀 확전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런 우려 때문에 유가가 조금 들썩거리긴 했지만은 네. 아무리 봐도 시장에 악재가 될 만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은 오히려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이고 오늘 뭐 코스피 시장이 뭐 이렇게밖에 안 올랐나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한 30포인트 이상 오른 거예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또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뭐 배당 회피라든가 종합소득 과세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회피하고자 하는 그러한 개인들의 코스피 시장에서 1조 원 이상의 매도 그것을 외국인 기관들이 다 매수를 해 주었고 오늘 그 물량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서 개인들이 들어오고 개장 초만 해도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는 듯 했지만 결국은 또 현물 시장에서 매수에 들어오는 이러한 모습들이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어떠한 그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단숨에 배당락 지수를 회복해 준 그러한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2차 전지 쪽을 중심으로 해서 상승폭이 미진했거나 못 올라왔던 이런 쪽들로 순환 흐름들이 빠르게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여러 가지 어떤 낭보 아닌 낭보,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포스코 그룹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호재성 재료들이 나오면서 급등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개인 투자자들의 또 심리도 좀 회복시키는 이러한 모습들 아니었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반도체 관련해서는 계속 진화한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HBM이 원조죠. 그래서 뭐 CXL이라든가 온 디바이스 이런 관련주들이 있었지만 오늘은 HBM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오면서 HBM의 대장주는 한미반도체야 이러면서 이쪽이 또 중심을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2차 전지 쪽들도 양극재를 중심으로 해서 뭐 포스코 관련주들도 그렇고 좋은 흐름들 또 뭐 꼭 이 다음 달에 있을 JP모건 그 컨퍼런스 콜과 관련된 뭐 어떤 이러한 것만은 아니겠지만 지금 수급이 그렇게 몰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이오 쪽들의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 뭐 금리 인하에 따른 가장 큰 수혜 섹터가 바로 바이오 쪽이다. 이쪽의 매기들이 계속 또 돌아 나오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아무래도 또 현대오토에버가 중심이 되면서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좀 쉬었다가 바로 가고 쉬었다가 바로 가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도 시장이 그만큼 아직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수급적인 측면에서 살아있는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에서요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가 리튬 관련한 포스코 그룹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계속 분류가 되고 있는데 몇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뭐 포스코 회장이 아르헨티나로 넘어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일론 머스크가 아르헨티나 관계자와 뭐 아르헨티나의 리튬이온과 관련된 우리가 긍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서 포스코 엠텍도 사실은 지난번에 공매도 중단 조치가 발표가 되는 이런 시점까지 올라왔다가 원위치가 되는 흐름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대량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전체적인 2차 전지 소재 쪽들 리튬 관련주들이라든가 다른 쪽들도 이렇게 급등시키는 이러한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이러한 그 상한가에 들어간 모습들을 감안해서 본다라면 최소한도 단기적인 어떤 재료라는 것이 부각된 것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하방을 잡아주면서
반등의 어떤 그 흐름이 나올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작용도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추가 슈팅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요 직전에 이렇게 흔들렸던 이러한 자리들이 있습니다. 이 저항대들이 35,000원 내외에 형성이 돼 있는 이러한 자리들인데요. 여기서 이제 얼마나 소위 말하는 공방전을 벌이면서 그 물량을 소화해 주느냐. 이것이 이 포스코 엠텍뿐만이 아니라 다른 리튬 관련주들의 추가적인 어떤 반등을 이끄는 그런 어떤 하나의 시그널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포스코 엠텍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 종목의 움직임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 저희 투쿠스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편입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지금 뭐 150%가 넘는 대표적인 수익 종목 중에 한 종목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듯이 뭐 5만 7, 8천 원, 뭐 6만 원 이하 자리에서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없으신 분들은 계속 편입해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데 이 HM과 관련된 얘기는 잠시 후에 또 우리가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직전에 이 고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제 이제 순간적으로 장기 투자성의 이런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들이 나타나면서 5만 4천 원을 장중에 기록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서 꼬리 달아줬고 오늘 거래가 다시 좀 실려주면서 상승 양봉이 이렇게 잘 연출이 됐다라는 것은 아직은 박스권의 상단 부분을 돌파해주지 못했지만 새해 들어서 이렇게 길게 어떤 면에서는 3, 4개월 이상 횡보 조정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 직전의 고점 67,900원을 돌파하러 가는 그런 흐름들이 새해에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관점에서 모든 종목들은요. 짧게 조정 보이고 재차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승의 폭도 제한적이지만 중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이렇게 3개월 이상을 일정하게 지지와 저항을 보이면서 횡보해 주었을 때는요. 그 추가 상승의 힘이 대단히 큽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어떤 면에서는 한미반도체는 여기서 새로운 시세 흐름들이 연출이 된다면은 새로운 신고가를 돌파하러 앞자리가 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2차 전지 양극재 쪽 관련돼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작년에도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포스코 퓨처엠 이렇게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LMF는 사실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뭐 다른 것들 실적이 다 좋을 때 LMF만 실적이 나타나질 못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뭐 첨보도 뭐 말씀을 안 드렸고요. 뭐 이런 어떤 그 흐름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더 이상 나빠질 게 뭐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작년에 많이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에 따른 보상 심리가 작용이 된다고 그럴까요? 심리적으로. 그러한 흐름들 속에서 다른 것들보다도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흐름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요. LMF 같은 경우 3일째 하락한 이후에 단숨에 이런 하락폭을 거래도 실려주면서 움직여준다라는 것은 올해는 LMF를 그러니까 내년이죠. 2024년에는 LMF도 좀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겠느냐. 또 계속해서 대기업들과의 합작을 비롯해서 공급이라든가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도 2024년에는 LMF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사실은 저는 이런 방송에서 이런 말씀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뭔데요? 이 바이오나 제약, 특히 이제 뭐 제약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저급들 유한양이라든가 한미약품이라든가 종근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종종 말씀을 네. 드립니다. 우리 포트에도 뭐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바이오 관련주들은 제가 태생적으로 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제가 투코스 시간에는 이 한올 바이오파마를 말씀을 안 드렸지만 아침 매직타임 시간에는 지난주였죠. 21일 날 한올 바이오파마를 추천주로서 공략주로서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죠. 로열티를 받으면서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지분 편입과 관련돼서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나오고 뭐 하우스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차트상으로만 봐도요. 현재 매직에서 보면은 이 직전의 고점 때도 이렇게 잘 돌파를 해주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이 자리가 오히려 이제 지지선으로 바뀌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거래도 실려주면서 이렇게 급등하는 이러한 한올바이오파마의 모습들 어떠한 흐름이 계속 전개될
될지 여러분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뭐 이익 실현도 가능하겠지만 계속해서 좀 더 끌고 가도 될 만한 그런 어떠한 흐름들을 한올 바이오 파마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서는 뭐 현대오토웨버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많은 종목들, 뭐 텔레칩스를 비롯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퓨런티어 같은 경우 카메라 쪽 부분과 관련돼서도 아직은 뭐 이 직전에 여기 고점들 돌파 시도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완벽하게 하방은 이제 나왔다는 얘기죠. 하방은 나왔고 그리고 이 다이아의 모습도 이제 선으로 바뀌어주고 빨간 시그널이 등장했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라면 거래만 조금만 더 실려준다라면 이 직전 고점 돌파 시도를 또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오늘 사실은 오전에만 해도 별로 힘이 그렇게 없었는데요. 오후 들어와서 로봇 관련주들도 이제 쭉 또 매기들이 돌아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이 어제도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종목들 리뷰하면서 바로 로보티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어저께 혹시 우리 김앵커 로보티즈를 뭐 수익률이 그렇게 뭐 그래도 뭐, 뭐 나쁜 건 아니지만 네네. 다른 것들에 비해서 시간 대비해서 수익률이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굳이 갖고 오신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지금도 이제 볼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매수해야 될 시점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이 직전에 고점 돌파할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바로 그게 오늘 여러분들 아침부터 만약에 공략을 하셨다면 뭐 제가 무슨 뭐 선견지명이 있고 뭐 종목을 잘 찍고 맞춰서가 아니라 매지기가 말해준 신호대로 저는 설명을 드릴 뿐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어제 같은 날도 이 다이아가 점점 볼륨이 커지고 그리고 시그널도 완벽하게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돼서 지속되고 있고 또 이 캔들과의 이격을 완벽하게 좁히면서 마치 제가 강조드리는 캔들과 다이아와 시그널이 다 합치가 되는 이 삼합의 자리가 어저께 있었다는 얘기죠. 네. 바로 그러한 흐름에서 오늘 아침부터 좋은 흐름들이 이렇게 잘 연출이 되면서 뭐 종가 거의 고가로 마감이 돼주는 이런 어떤 모습들이었습니다. 직전 고점 바로 돌파를 했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뭐 32,000원, 뭐 3,000원을 향해서 쉽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로봇 관련주들도 마치 대장주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엔 레인보우였죠. 그다음에 네. 두산 로봇이었죠. 이제는 또 로보티즈였죠. LG그룹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실생활에 더 부합이 되고 뭐 단순하게 우리가 뭐 서빙 로봇만이 아니고 가사 로봇으로서 우리 주부님들의 시간을 찾아주겠다라는 그런 어떤 선두 역할. 이대주주가 LG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한번 로보티즈도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로보티즈는 정말 저희가 어제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뒀던 공략주였는데 어제도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신 데 더해서 하루 만에 오늘 또 7.8% 강세가 나오면서 마감을 지었고요. 오늘 이렇게 설명드린 특징주를 통해서 또 내년에 어떤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할지 힌트를 좀 얻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하셨겠지만 LNF 내년에는 좀 기대감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한리반도체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추가적인 또 레벨업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다는 부분들 또 주 종목들이니까요. 오늘 설명해드린 부분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어서는 이제 내일이 또 드디어 올해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내일은 좀 어떤 포인트들을 짚어볼까요? 오늘 상당히 그 의미 있는 그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관련돼서도 이 점점 진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사실은 올 상반기 또 그리고 그 당시 때까지만 해도 HBM이 대세였다가 하반기 들어와서 온 디바이스 쪽 그리고 또 CXL 쪽 막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온 디바이스 CXL 같은 경우 이제 그렇게 시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제품이 양산된다든가 뭐 어떤 새로운 그러한 것들이 지금 뭐 시도를 하는 것뿐이지. 그러나 HBM은 실질적으로 양산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오늘 그 기사 중에 하나가 2024년도 HBM은 이미 완판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2025년을 준비한다는 얘기죠. 그러한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HBM과 관련돼서 우리 SK하이닉스가 선점을 했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수율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되면서 이제 공급 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이 아니라 2025년 거를 지금 같이 엔비디아랑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게 얼마나 지금 독과점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물량을 선점하려고 하는지 몰라도 쓰겠다라는 엔비디아라든가 또 AMD에서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뭐 이런 애들한테 선수금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최소 7천억에서 1조 원가량. 그러면 그걸 가지고 뭐 회사 장부에만 넣어놓겠습니까? 그 투자를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한미반도체가 직접적인 또 영향을 다시 또 받을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결국은 이 디램 시장에서 HBM 이 디램과 관련된 이 점유율이 올해 9%에 불과했지만은 내년도에 19%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시장 규모도 올해 15억 불에서 2025년에 56억 불 이상, 한 3배 이상 급증해 줄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 이것도 전망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하급수적으로 뭐 서버 증설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클라우드 쪽이라든가 이런 쪽으로다가 더 확장세가 이어진다라면은 일단은 HM의 본격적인 성장세가 2024년부터 이루어진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네. 바로 그런 측면에서 뭐 선점하고 있는, 물론 삼성전자도 기술력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만은 SK 하이닉스가 일단은 선점을 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또 하나마이크론 이런 여러 종목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쪽과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 쪽이라든가 이 HBM 쪽으로 특화되어 있는 이런 쪽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갖는 게 2024년에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뭐 없어서 못 판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을 2배 늘려도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이 HBM 관련주, 대장주들뿐만 아니라 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소부장주들 위주로 또 반도체 섹터에 대한 관심 꾸준하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어서는 또 내일장 공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마지막 공략주잖아요, 올해.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네. 내일 또 우리가 뭐 특집 방송도 네. 또 체크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어저께 이제 TSI를 제가 말씀드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대응을 했던 그런 종목인데, 오늘도 역시 반도체 관련주이면서 2차 전지 쪽하고도 연관이 되는 이러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다 가면 더 좋겠는데, 그쵸. 그렇죠? 근데 네. 꼭 반도체가 좀 쉬면은 2차 전지가 가고, 2차 전지가 가면은 반도체가 안 가고, 뭐 이런 어떤 흐름인데, 아무래도 2차 전지와 이 반도체 패키징, 이 후공정 쪽에서 특화가 돼 있는 네. 그런 대표적인 종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서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뭐 최근에는 공략주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음 내년에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는데, 여기에 2차 전지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요. 후공정 관련주다라는 오늘의 또 첫 번째 힌트를 좀 들어봤습니다. 자, 어떤 종목일지, 또 올해의 대망을 마지막을 장식한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가 방송 막바지에 가격 전략과 함께 설명 도와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는 매직기프 공략주 수익률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볼 한 종목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입니다. 자, 일단은 현재 수익률은 32% 기록을 하고 있는데, 또 수익률도 수익률이지만 저희가 또 지난주에 좀 재공략 타이밍을 또 짚어드렸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런 그 기준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서 중요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항상 주가가 이렇게 이 다이아와 시그널만을 여러분들 이제 먼저 보고 계시는데요. 네. 지난번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면요, 항상 이 다이아와 시그널, 이 선과의 이격을 말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이 벌어지게 되면은 주가가 한 템포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들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신규 진입이라든가, 그리고 또 일부는 이격이 너무 벌어지면 이익 실현도 병행하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모습도 마찬가지였죠. 이런 어떤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접근을 했고, 그리고 2만 원을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 다음날 이렇게 이제 바로 흔들리는 모습이 음봉이 나타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상승을 보이는 이 흐름들이 결국은 이 다이아와 이 캔들의 어떤 꼬리 부분들이 이렇게 맞닿아하는 이러한 자리들, 어저께 같은 날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흔들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날 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상승의 기조 추세가 살아 있을 때 살짝
마이너스가 난다든가 음목이 나는 자리가 흔히 말하는 눌림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공식적으로 뭐 여러분들께 무너지는 시장이 눌림목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점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면서 얼마나 쉽습니까? 빨간 다이아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 속에서 그 캔들이 빨간 다이아에 근접하는 이격을 좁히는 그러한 자리가 나왔을 때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눌림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셨으면 어저께 같은 날도 여러분들 장중에 저점이 여러분들 얼마였습니까? 18,630원이었고요. 그 전날 밑골이 달리면서 양봉이 올라왔던 이 8% 종가상으로 올라왔던 자리들이 16,68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이용해서 신규 진입도 가능한 거고 일부 2만 원에서 매도하셨던 분들은 18,000원 내외에서 다시 매수하고 현재 자리 오늘 이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이렇게 끝났습니다만은 이격을 좁히는 과정들이 계속 잘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쉽게 여러분들께 제시해드렸던 2차 목표가 23,000원도 뭐 빠르면 내일 아니면 네. 다음 달 새해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또 빨간 다이아가 조금씩 더 커지는 모습 확인해 보시면서 다음 목표가 2차로 23,000원 다시 한번 언급해 드렸으니까요. 또 꾸준하게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좀 점검을 해봤고요.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들도 고민을 해결해 드릴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되는데요. 샵 377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소장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도 들어오시면 더 많은 내용들 함께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스캔을 하시고요.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4509 입력하시면 되고 또는 문자 샵 3772번으로 서동구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렇게 입장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리고 또 온라인 무료 방송이 또 매일매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매일 아침에 개장 전에 또 꾸준하게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뿐 아니라 또 이제 1월 1일 새해 첫날에 특별한 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2023년 다 마무리하고 새로운 또 준비를 항상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쵸. 준비된 자에게만 축복이 있기 마련입니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네. 또 지나간 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반성할 거 반성하고 잘된 부분들은 더 잘되게 노력을 하고 바로 이 매직 솔루션으로 2024년도를 빛낼 그런 대표적인 종목들 10개 종목 같이 공부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계좌가 빨갛게 물들어질 만한 그런 종목들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1월 1일 날 해돋이 보시고 소원 비시고 그리고 저녁 7시에 편하게 저와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또 1월 2일에 딱 내년 첫 장이 시작을 하는데 바로 그 전날 저녁에 함께 또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온라인 무료 방송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면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직접 입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소동부의 투코스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들어오셔서 스크롤을 내려보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신 다음에 우리 소장님의 얼굴이 보이실 건데요.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소동호 소장님 이제 아래쪽에 초록색 방송 예정 네모가 적혀 있는데 방송 시간이 되면 빨간색으로 바뀌니까요. 빨간색 네모 누르셔서 온라인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매일 아침 그리고 특히나 주목해 보셔야 될 거는 1월 1일 저녁 7시에 특별한 시간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간에는 또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고 계시는 또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매직 솔루션과 함께 소장님의 노하우들 샅샅이 파헤쳐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전 투자 매직 기법 강의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코스 시청자, 투자자 여러분들 2023년을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좋은 것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 주시길 바라겠고요. 미흡하고 부족했던 점은 2023년도 이데일리온 수익률 부문 베스트 수상자로 선정이 된 서동구와 함께 그리고 서동구의 투코스와 함께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더욱더 향상시켜 나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아무 종목이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드리면서 어느 날 갑자기 잊고 있다가 몇 개월 후에 자 이렇게 수익 났죠? 그러는 방송이 아닙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 매직 다이아가 또 매직 시그널이 가르쳐주는 종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좋은 이러한 결과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요.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쉬운 게 또 시장입니다. 복잡할수록 단순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항상 시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원칙과 기본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가장 핵심적인 원칙, 바로 상승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하시면 됩니다. 상승에 있는 종목들을 구분하는 방법이요. 많은 기술적 분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도 한때는 방송을 통해서 엄청난 기법 강의를 했습니다. 방송 들을 때는 그럴싸하죠. 그러나 실전에서 매매할 때는 뭐 줄을 어떻게 그어야 될지, 고점과 고점을 긋는 건지, 저점과 저점을 긋는 건지, 고점 저점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긋는 건지 보조 지표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직 다이아, 매직 시그널을 이용한 16가지의 실전 패턴을 완성하게 된 겁니다. 단순합니다, 여러분들. 상승할 때는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거야? 하락 추세에 있는 거야?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은 파란 다이아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들은 빨간 다이아로 이렇게 추세가 됩니다. 시작점에서는 작게 시작하고 점점 고점으로 부담을 느낄 때는 커지면서 작아지겠죠, 다시. 이런 시점을 이용해서 시그널들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이 16가지의 매매 패턴 법칙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익히신다면 어려움 없이 2024년은 여러분들의 해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 종목들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다이아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인 건지 아니면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지 거기에서 내가 물타기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구간에서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바로 이렇게 작아지고 있는 구간에서 언제 빨간 시그널들이 나오는 시점 또는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이러한 시점에서 매수 검토 내지는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했을 때 이 과정이 결국은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바로 여기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빨간 다이아로 전환이 되고 빨간 시그널까지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적극적으로 매수해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5만 원에 물린 주식이 지금 만 원에 있다? 아무 때나 매수하고 매도하지 마시고요. 돌아서 주는 그 시점에서 적극적으로 매수했을 때 그 종목이 단숨에 여러분들 2만 원, 3만 원 가면 5만 원에 들고 있는 종목 언제 오르나 고민하지 않고도 수익을 전환해서 빠져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드리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지켜보시고 타이밍을 노리고 저 16가지의 매매 패턴의 원칙에 입각해서 대응을 하신다면 열흘도 안 돼서 여러분들 30%가 넘는 이러한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나는 20%, 30% 수익을 맛보나? 투코스 방송 시청하시고 노란톡 입장하셔서 서동구와 함께 매직 다이아 16가지 패턴만 제대로 익히시면 여러분들 하루에 한 가지 패턴만이라도 제대로 익히시면 16일이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투코스 방송을 놓쳐서 서동구가 어떤 종목을 추천했는지 모르시더라도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선정하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을 하면서 11일 날 말씀을 드렸고 12월 12일 날 이 종목이 바로 이 자리에서 편입이 된 거죠. 바로 16,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1,200원까지 올라갔고 그 전에 1차 목표가 여러분들 달성이 된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2차 목표가까지 올라간다라면 43%의 수익률, 오늘 고점 기준으로 32%의 수익률이 나왔고 제가 이 모습을 그리면서 그 당시에 방송할 때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11일 날 당시 호가들이 형성해 주고 있는 자리 마이너스 5.81%.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예상하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도 곧 예상이 됩니다. 이런 추세가 살아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방송했을 때 당시의 화면까지 이렇게 증거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이 종목을 근본적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쉽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그렇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는 제가 이 종목을 신규 상장 종목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그림입니까? 자, 파란 다이아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작아지고 있고 빨간 시그널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수 검토를 할 수 있다. 또는 다이아가 전환되는 빨간 다이아가 전환되는 시점이 결국은 여러분들 요 11월 달 중순이었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지셨어도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요 구간에서들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 시그널들이 이렇게 연출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빨간 다이아로 전환되고 선이 파란 다이아가 작아졌죠. 그리고 빨간 시그널들이 나오죠. 또는 빨간 다이아로 나오고 그리고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이 될 때 적극적인 매수 구간, 파란 시그널에서 빨간 시그널로 전환되는 적극적인 매수가 여기서부터 매수하셨어도 여러분들 11,000원부터 2만 원까지 따블이 났네요. 한 달 만에. 그렇죠? 그리고 이런 구간에서들 다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하면서 으쌰하고 바로 여러분들께 12일 날 편입되고 나서 오늘 기준으로도 그리고 지난 2만 원을 기준으로도 여러분들 일주일 내에 열흘 이내에 30%가 넘는 수익률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자, 신규 상장됐습니다. 엄청나게 거래들이 이루어졌죠. 추세가 나오지 않죠. 상장되자마자 여러분들.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라도 사서 물렸다. 한없이 들고 계실 겁니까, 여러분들? 사인을 다 줍니다. 시그널이 파란 시그널로 바뀌었습니다. 매도의 관점. 과감하게 손절을 해야죠. 그리고 계속해서 파란 다이아가 나오니까 이런 구간에서는 만약에 못 팔았더라도 물타기를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접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신규 상장 종목들 접근할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시점에 가서는 주가가 거래도 없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늘어지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은 관심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가다가 밑으로 더 갈 거냐 아니면 위로 가느냐 이 다이아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는지 이 날 바닥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할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도 이렇게 전환이 되는 시점들 다이아가 작아졌다가 빨간 다이아가 점점 커져가는 이러한 구간들이 됐을 때 여러분들은 관심 갖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직전의 고점에서 한번 부딪힐 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는 거고 이게 돌파가 되면 한 단계 더 레벨업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1차 중요한 것은 2만 원을 빨리 가져오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 자리가 가서 23,000원 이 라인들과 함께 만약에 잘 돌파가 되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이 종목뿐만 아니라 어떠한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는 거고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이 종목이 어떻습니까? 지난 여러분들 상반기에 이렇게
쌍봉을 찍고 지속적으로 3단 하락을 한 종목입니다. 완전히 바닥에서 고개를 들고 있는 이 종목. 잠시 후에 여러분들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88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알테오젠이고요. 매수가가 97,000원에 비중은 23%. 자, 오늘 종가 96,600원으로 마감을 했고요. 제약바이오주 중에서 또 가장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종목들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볼까요, 선생님? 네, 외국인들도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긍정적인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죠.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자, 이제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직전에 요 고점 때도 이렇게 돌파를 해준 것까지는 다 좋아요. 문제는요, 지금 이 다이아가 이 횡보했던 구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는 이제 돌아서 줄 겁니다. 다음 주 되면은요. 그러면은 이 시그널과의 이격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 오늘도 장중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크게 흔들렸다가 이 시그널선에서 지지받고 올라섰습니다. 그렇죠? 오늘 저점이 91,400원이나 왔었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가고는 싶은데 너무 붕 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 점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매수가 되신 건지 아니면 네. 오늘 매수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에 94,900원, 99,000원까지 고점을 찍었었는데 밀려 내려올 때 매수가 되셨다든가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근처에 오니까 조금은 이제 한시름 났겠는데 또 한 번 흔들어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 자리가 조금은 위태롭다. 그래서 만약에 내 입장에서요, 추가적으로 이런 양봉으로 쭉 뻗어나가지 못하면 비중을 97,000원 내외 자리에서 손실 안 보고 일부 좀 줄이세요. 줄였다가 다시 한번 내려오는 자리들, 9만 원 초반 자리라든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면서 끌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고공권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운 어떤 매수 자리에서 매수가 됐기 때문에 불안정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알테오젠 대응 전략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문자는 7762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종목은 금양, 매수가가 16만 원에 비중 20%더 오를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악재가 있긴 했지만 오늘은 또 2차 전지주들이 상승을 하고 또 개별 이슈도 함께 나오면서 종가가 11만 5,9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매수가가 높으시네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금양뿐만이 아니고 7월 달, 8월 달에 이 고점에서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을 매수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네. 거예요.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16만 원까지 그냥 한없이 기다리지 마시고요. 자, 지금 보시면 하락은 마무리가 되고 소위 말하는 기간 조정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이렇게 급락했던 구간은 다시는 안 올 가능성이 높고 와서도 안 되는 거죠. 자, 이런 박스권이에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번에 12만 원을 넘어가는 듯 했다가 못 갔죠, 결국. 그 12만 원에 이제 안착을 해주면서 또 한 번 추가적인 슈팅이 이루어진다라면은 한 14만 원 정도가 또 저항이 작용이 될 겁니다. 그러면 13만 원에서부터 14만 원 정도에서 50% 정도는 매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밑에서 만약에 13만 원 이하가 온다든가 11만 원대라든가 12만 원이라든가 그럴 때 다시 또 채우시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단가가 좀 낮아지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또 14만 원이든 15만 원 정도가 오면은 그때 매도한다 생각하시면 좋은데 아유 뭐 괜찮을 거야. 뭐 나는 그냥 16만 원 넘어갈 때까지 들고 있을래. 하시면 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나 조금 테크니컬하게 대응이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아직 매직 이 솔루션에서도 상승으로 반전되는 이 빨간 다이아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변동성을 이용한 매매 전략, 고점 매도, 저점 매수하면서 일정하게 단가를 낮춰나가는 이러한 전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양도 대응 전략 자세하게 제시해드렸고요.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매직 기법 공략주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직 기법 공략주 확인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또 반도체와 2차 전지 두 가지 모멘텀을 다 가지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앞서 힌트를 들어봤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바로 SFA입니다. 네. 이 반도체 2차 전지, 이 스마트화된 이 제반 공정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또 종속 회사죠, SFA 반도체. 네. 여러분들 이 종목도 뭐 최근 들어서 갑자기 급등도 하고 네네. 막 이러는 모습인데 이 반도체 패키징 이 후공정 부분에서의 성장세가 계속 부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아무래도 뭐 주가가 아까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만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도 실적이 예상치에 미흡하고 계속 흔들리는 이런 어떤 뭐라 그럴까요? 턴어라운드 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좀 부재했었죠. 바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 4분기부터 매출이 40% 이상 급증을 해줄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면서 내년도에 본격적인 수익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잠깐 좀 화면을 좀 보시겠는데요. 올해 여러분들 매출이 1조 7,40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매출은 작년하고 좀 비슷하다. 조금 뭐 3.7%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는데 내년도 매출액이 2조 1,000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올해 대비한다면 한 20%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영업이익이 어떤가 보세요, 여러분들. 올해 한 870억 정도. 그러니까 적자 전환된 건 아니에요. 급감을 한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내년에는 1,867억으로 올해 만약에 870억 대비한다면 114%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출이 1조 7천억에서 2조 원대가 나오고 있는데 현재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겨우 1조 원이 넘어요. 네. 그렇다면은 최소한도 매출 대비해서의 뭐 꼭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만 매출 대비한 만큼의 시총은 나와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 당연히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도 이렇게 급증을 해주는 올해 기준으로 본다라면은 내년에도 156% 이상 순이익이 급증을 해주면서 PER 자체도 10배 미만에서 지금 움직여준다라는 얘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여러분들이 잘 가고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것도 좋지만 SFA 같은 경우 이제 바닥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만 이제 거래가 뭐 여러분들이 뭐 쉽게 그냥 막 진입이 가능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거래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10만 주에서 20만 주 정도의 거래를 보여준다라는 걸 감안하면 지금 저 고점권에 있는 종목들을 여러분들 하기가 부담스러운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도 조금씩 모아나가는 이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1차 목표가는 여러분들 이탈가 27,500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35,000원 1차 목표가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에 이 고점대들을 향해서 순항할 수 있는 뭐 이런 자리들은 얼마든지 쉽게 갈 수 있는 자리들 아니겠느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공략주는 또 4분기 실적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는 SF였고요. 다시 한번 포인트와 전략들 화면으로 정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오늘 여기에서 또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동구의 토크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또 올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특별한 시간으로 또 특집 방송 준비를 했으니까요. 내일 오후 4시에 또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